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93쪽 1. 결의의 시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가의 발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이어서 새로운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째,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삼국이라고 하면 세 나라를 말하는데 고조선 이후에 새로운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나라,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나라는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를 삼국이라고 일컫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성립됐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신라. 세 나라 중에서 신라라는 나라가 세 나라를 통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 발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발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을 깨고 태어나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죠. 나라를 세운 사람 중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신비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의 성립과 발전, 세 나라가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을 이루어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의 여러 국가가 등장했다. 이때 사만도 세계의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한, 변한, 진안, 이 세 나라를 사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 나라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앞서 있었던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였죠. 청동으로 무기와 연모를 만들어 쓰던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고조선 이후에 이 여러 나라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가 등장을 한 거죠. 특히 이 많은 나라 중에서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왕의 권력이 강했다는 거죠.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췄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고 하죠. 삼국. 그럼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밑에 조금 보겠습니다. 백제의 전성기. 백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는 아닌데 가장 빨리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성기라고 하는데요.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죠. 4세기에 백제가 여기죠. 여기가 백제입니다. 여기는 신라.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의 북한 땅인 위쪽에는 고구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영토는 고구려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때 백제가 가장 전성기, 가장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나라 중에 삼국이 발전했던 시기는 항상 한강을 끼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한강이겠죠, 여기. 한강이 백제 땅이죠, 지금. 그래서 한강을 가지고 있던 시기, 이 시기에 백제는 전성기를 누렸죠. 그러면 백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로 기원전 18년경이었어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다. 가장 먼저 생겨난 건 아니고 가장 먼저 발전했단 얘기죠.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넓은 평야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사 짓기에 좋았다. 땅도 넓었고 한강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기가 좋았겠죠. 그리고 황해를 통해, 황해는 서해죠.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바닷물이 항상 황토색이에요. 그래서 서해를 황해라고 합니다. 바닷물 색이 누렇다고 해서 이런 황해를 통해서 황해를 건너면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중국이 있었죠. 중국의 발전된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가 중국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전성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백제의 가장 전성기의 왕은 건초고왕 때인데요. 건초고왕 때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위쪽에 있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아까 사만 중에서 마한을 통합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뻗쳤다. 그 다음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철기 시대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부여계의 유민인 주몽이 졸본 지역, 지금의 중국 땅이죠. 중국 요령성에 있는 졸본 지역에 세운 나라로 기원전 37년경에 세웠어요. 일찍부터 중국과 접촉을 하며 국경이 중국과 접해 있죠. 고구려는. 그래서 중국과 접촉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죠. 새로운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과 접해 있어서 성장을 해서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다. 고구려입니다. 수도를 처음에는 졸본이었는데 국내성으로 옮겼어요. 지금의 지안 땅, 중국 땅이죠. 국내성으로 옮기고 전성기를 맞았다. 전성기의 왕은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과 밑에 장수왕이 있는데요. 광개토 대왕은 아버지고 장수왕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고 아들인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힙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백제를 공격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힌다고 했죠. 북으로는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리고 그 아들인 장수왕은 도읍을 이제는 국내성에서 평양성, 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을 하죠. 아들인 장수왕은. 그래서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남쪽인 평양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강 남쪽 지역을 차지했어요. 한강을 차지했어요.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가장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신라와 백제를 위협하는 등 전성기를 이어갔다.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다음 신라. 신라는 경주의 토착 세력이 사만 중에서 진안의 사로국에서 출발하여 건국했다. 기원전 57년경. 그러나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서 중국과 좀 멀리 있었죠. 동남쪽에 치우쳐져 선진 문물의 접촉이 어려웠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야와 일본과 가깝죠. 일본의 잦은 침입으로 국가 체제 정비와 통합이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늦어졌다.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어요. 왕족의 성이죠. 그리고 신라의 지정왕은 국호,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그리고 법황왕 때는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를 공인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진흥왕이죠. 신라의 진흥왕 때는 화랑 제도를 운영해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인재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화랑제도라고 하는데 화랑제도를 운영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되겠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대가야를 정복하는 등 영토를 크게 넓혔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 가야가 있었는데 가야가 6개의 가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육가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가야를 정복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에는 철기 문화가 발달한 변안 지역, 우리 아까 삼안에서 마한, 변안, 진안 중에서 변안이죠. 변안 지역에서 금간가야, 대가야 등 6개의 가야국이 성립되었다. 이 지역에는 철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다른 나라와 철을 이용한 교육이 활발했고 철을 수출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활발했고 현재 철제 무기, 갑옷 등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 만든 그럼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전성기였던 백제 우리 아까 봤어요.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백제의 전성기 4세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구려죠.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이때는 5세기라고 합니다. 5세기. 그 다음 마지막 신라죠. 네, 여기까지가 신라예요. 한강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는 신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신라가 전성기를 제일 늦게 맞이하게 되죠. 6세기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어떻게 성립했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